동조동조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납니다. 대학 수학 시험 능력 평가 때문에 시험장 준비 때문에 지금 우리 온라인 수업 들어갔는데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학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많이 스트레스 되고 힘들겠지만 차분히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리적 선택, 그리고 기회비용, 그리고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비교 우위, 그리고 금융자산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빼시고요. 없으면 여기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같이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값의 선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선택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못하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값이 여기 형용패를 한번 꺼야 되겠죠. 값이 예매한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은 환불이나 재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환불 재판매가 안 된다 딱 하면 이건 무슨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다.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서는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지불돼서 회수할 수가 없어. 그럼 무슨 비용? 매몰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수하고 새로운 시점. 자, 지불한 시점이 있고, 그 다음 2단계에 와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 알바를 할 것이냐, 해외여행을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수업 시간에는 이 비용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했었잖아요. 순편익해서 편익에서 비용을 빼주고 했었죠. 큰 오류가 생겼던 거죠. 자, 정말 중요한 이미 지불한 비용이 무슨 비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알바를 할 거냐 해외여행을 갈 거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지불한 100만 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 꼭 명심하세요. 자, 지불 시점과 선택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죠. 선택하는 시점은 알바를 할 거냐 해외여행을 갈 거냐죠. 이때 100만 원은 무슨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다. 때문에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1학년 수준의 기회비용 문제에서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은 여름방학 2주 동안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지 해외여행을 갈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고민한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했던 환불 재판매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비용? 매몰 비용이다. 그래서 이미 지불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서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자, 경제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 소수성 때문에? scarcity, 희소성 때문에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할지 해외 패키지 여행을 갈지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시간과 돈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00만 원을 벌 수 있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편익, 만족이 얼마라는 겁니까? 100만 원이라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편익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아르바이트의 비용은 뭡니까? 자,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죠. 여기서 아르바이트의 비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비용은 0원이겠죠.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의 암묵적 비용은 뭡니까? 암묵적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의 만족, 편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의 암묵적 비용은 여행의 만족, 즉 여행의 편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100만 원을 고려하지 않는다? 100만 원은 무슨 비용?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여행을 갔을 때 갈 건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시점에서의 고민은 이미 100만 원은 지불됐기 때문에 계산해서 빼야 된다는 거죠. 매몰 비용이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순편익을 계산했죠. 여행의 편익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아르바이트를 할 건가 해외여행을 갈 건가를 선택할 때는 자, 매몰 비용은 고려해서 뺀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암묵적 비용은 100만 원이라고 정확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여행은 편익은 여기서 알 수가 없죠. 해외여행의 비용은 지금 비용은 100만 원 지불됐지만 지금 선택 시점에서의 100만 원은 무슨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다.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 과정에서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해외여행의 암묵적 비용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편익이 되겠죠. 자, 아르바이트 편익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회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되겠죠. 또, 자, 고민 끝에 값은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럼 고민 끝에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게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커피 전문점의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과 해외여행의 기회비용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과 해외여행의 기회비용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은 영원, 암묵적 비용은 여행 편익이죠. 자, 해외여행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매몰 비용이죠. 암묵적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갔다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여행 편익이 100만 원보다 낮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편익과 아르바이트 기회비용을 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듯이 여행 편익보다 아르바이트의 편익이 더 클 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자, 이 문제의 오류는 뭐냐면 고민 끝에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이게 합리적 선택이다 라는 단서 조항을 줘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 선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고민 끝에 가쁜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즉, 아르바이트 편익이 아르바이트 기회비용보다 더 크다. 또는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이 해외여행 기회비용보다 더 작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즉, 아르바이트가 합리적 선택이다 라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게 더 완벽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명시적 비용 개념, 매몰 비용 개념, 그리고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 개념에서는 지금 선택하는 순간에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 우위입니다. 자,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죠. 절대 우위는 원산비가 적은 거, 생산비가 낮은 것을 특화해서 생산하자. 그러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이 된다. 반면, 자, 보면은 갑과 을극이 있을 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시간, 갑국은 쌀을 1시간에 생산하고 을국은 2시간에 생산합니다. 자, 비용은 시간, 자원, 노동력 모두 표현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노동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거,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생산비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갑국은 쌀 1시간으로 더 작죠. 옷 2시간으로 더 작죠. 즉, 생산비가 더 낮은 게 절대 우위가 있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특화해서 생산하자는 겁니다. 기회비용.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이란 갑국의 입장에서 쌀을 생산하지 않고 옷을 생산한다면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쌀 생산하는 것 대신 옷을 얼마나 포기해야 되냐 이겁니다.
더 쉽게 구체적으로 쌀 만드는데 1시간이 있는데 이 1시간으로 옷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게 기회비용이 되겠죠. 자, 옷 2시간. 옷이 2시간 있다는 것은 옷을 만들지 않고 이 2시간으로 쌀을 만든다면 얼마나 만들겠냐 이겁니다. 간단하죠? 자, 봐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쌀 만드는데 1시간이 듭니다. 이 1시간으로 옷을 만들면 옷을 만드는데 2시간이 드는데 그 중에 1시간을 썼기 때문에 2분의 1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옷의 기회비용은 자, 2시간으로 쌀을 생산하면 쌀 2쌀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엎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을국은 쌀 2시간 만드는데 이걸 포기하고 옷을 만들면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지요. 자, 옷 만드는데 6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6시간으로 쌀을 생산하면 3개를 생산할 수 있겠죠. 자,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쌀 기회비용이 2분의 1과 3분의 1입니다. 어디가 더 작습니까? 쌀과 여기. 쌀에는 을이 더 작고 옷은 갑국이 더 쌉니다. 즉, 을국은 쌀에, 을국은 쌀에, 갑은 옷에 비교 우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갑국은 쌀 한 단위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이 옷 2단위가 아니라 2분의 1단위죠. 그 다음 니은. 을국은 노동시간 10시간일 경우 쌀 2단위와 옷 2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옆에 그래프 있죠? 생산 가능 곡선. 자, 10시간을 줬다 합니다. 10시간을 쌀과 옷을 집중 한번 생산해 봅시다. 쌀을 몽땅 생산하자. 10시간 동안 쌀을 모두 생산하면 얼마나 생산할 수 있어? 10개를 생산할 수 있겠죠. 자, 옷을 생산한다면 5벌을 생산할 수 있겠죠. 즉 10개와 5를 연결한 이 선을, 이 붉은 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 안쪽과 바깥쪽이 있겠죠. 자, 안쪽에 이 지점. 안쪽에 이 지점은 대충 뭐 쌀 2개, 옷 하나 뭐 이렇게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건 10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남죠. 즉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반면 이 지점 쌀 10개, 옷 5개 10시간 동안 이걸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여기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은 이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어느 지점을 생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10시간 중에는 자, 쌀 2개를 생산하면 옷은 2시간 빠지고 옷 2개니까 6시간. 자, 쌀 2개를 생산할 때는 옷 3개가 가장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쌀 2가마니와 옷 2가마니는 여기 을국이네요. 을국 가서 한번 봐봅시다. 을국 똑같습니다. 을국은 자, 이렇게 되겠죠. 10시간을 쌀을 전부 생산한다면 5개 생산할 수 있겠죠. 2시간이니까. 자, 옷을 생산한다면 6시간입니다. 6시간이기 때문에 하나 생산하죠. 거기에다가 4시간이 남으니까 옷 2개를 생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옷 2개를 생산할 때는 옷 하나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냥 생산 가능 곡선 그리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투입해 보면 대충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18번. 표는 갑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아직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가는 반이 있겠지만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가볍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은 뭡니까?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자를 얻는 겁니다.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게 바로 예금이죠. 자, 예금은 안정성, 예금자 보호법 등에 의해서 예금의 안정성, 돈의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이 있죠. 또한 유동성,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인출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죠. 현금화, 황금, 교환한다 현금으로 황금성이 높은 게 바로 예금이죠. 반면 주식은 어떻습니까?
자, 그 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주식 증명서를 주면서 연말에 되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 수익, 한 주당 몇 퍼센트의 배당 수익을 줍니다. 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걸 판매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죠. 때문에 수익성이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서 높습니다. 반면 상장 폐지, 갑자기 그 회사가 사라져. 그러면 그 종이는 쓰레기 조각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은 다소 낮다. 채권입니다. 채권은 만기일에 돈을 주겠다. 돈을 빌리면서 국가나 회사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뭐 5년, 10년, 뭐 3년 단기 채권, 장기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돈을 빌리면서 만기일 되면 돈을 드릴게요. 그리고 달달이 또는 약속된 기한 동안 이자는 계속 드릴게요 라고 한 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중간에 주식처럼 판매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채, 국채, 지방채 뭐 이런 것들을 공채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내는 것을 공채라고 하고, 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국민들에게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돈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채, 뭐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 말고 회사채 해서 회사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안정성은 예금, 채권, 주식 순으로 낮고요. 가장 높은 것은 예금, 채권, 주식. 수익은 주식, 채권, 예금. 그 순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안정성은 예금, 채권, 주식 순으로 낮아지고요. 수익성은 주식, 채권, 예금.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니은과 기억에 비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자, 안전성이 높은 것은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 예금이 안정성이 높겠죠. 자, 만기가 없다. 디귿은 니은과 달리 만기가 없다. 만기가 있는 것은 채권이죠. 만기일에 돈을 돌려주니까. 만기일 전까지는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요. 모두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식과 채권이죠. 주식과 채권이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019년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60%보다 크다. 2019년. 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금과 채권이죠. 예금과 채권 둘이 합쳐서 68.5%가 됩니다. 68.5%. 60%보다 크고요. 자, 2020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2019년보다 감소했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식과 채권이죠. 자, 둘이 합쳐서, 자, 19년도과 20년도는 똑같죠. 근데 2000년도에 채권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다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전제 조건이 없는 이 상황에서 2000년은 19년에 비해 예금액이 감소했다. 자, 비중이 40%에서 40.5%에서 29.5%로 감소했습니다.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액이 감소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금융자산 총액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에서 40%면 뭐 400만 원이겠죠. 근데 2020년도에는 1억이야. 1억 중에 29%면 2,900만 원, 3천만 원 돈이 되겠죠. 즉 100%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비율로 수를 비교할 수 없다. 절대 기준이 같을 때는 비율로 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이 다르다면 비율로 수를 비교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19년도과 20년도에 주식 투자액이 같다. 31.5%, 31.5%.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다는 것이지 금액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9년도에 자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31.8%면 315만 원이 되겠죠. 근데 2020년도에는 1억 원이야.
1억 원이면 31.5%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즉 기준이 다르면 이 100%의 기준이 다르면 수를 비교할 수 없다.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수능의 단골 매기죠.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2배속으로 보지 말고 차분히 보세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안녕.